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명제의 증명입니다. 증명. 그 증명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죠. 너 어제 공부했니? 너 어제 공부했니?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했죠.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한테 확인시켜 달라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말해달라는 거야. 그게 증명이라고. 어렵나요?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자, 증명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직접 증명하고 간접 증명이 있어요. 오, 똑똑한데. 직접 증명은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착해. 라고 했을 때 진짜? 증명해봐. 그럼 얘가 착한지 아닌지. 마빈이 착하잖아요. 마빈이 만나잖아요. 착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소은이랑 놀았죠. 착하잖아요.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야,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조사했는데 다 착한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직접 증명이야. 모든 변수들을 다 조사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 우린 직접 증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다 조사해? 그래서 쓰이는 게 주로 간접 증명입니다. 그래서 간접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두 번째, 귀류법. 세 번째, 수학적 귀납법. 세 가지가 돼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이에요. 하나씩 모든 경우를 다 넣어서 보는 게 아니고 딱 대우를 이용해서 혹은 귀류법을 이용해서 거봐 임마 맞잖아 라고 증명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그 사전을 보시면 혹시 영한사전 보신 적 있나요? 영한사전? 그게 뭐야? 영어 단어를 찾으면 그게 한국말로 번역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학 공부를 할 때 쓰는 표현이 영한사전 같은 개념이라.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을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해줘. 물론 나는 그 바꿔주는 통역사 개념이죠. 야, 이런 뜻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런 표현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라고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끔 통역해 주잖아. 그게 영한사전의 개념이에요. 근데 증명이라는 거는 영영사전이라고 보시면 돼. 영영사전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를 찾으면 그게 영어 단어로 나와. 그 뜻이. 수학에서의 증명이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얘를 수학적인 용어로 말해줄 거야. 풀어서 얘기 안 해줄 거야.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해 주지 않아. 수학적인 용어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그 수학적인 용어들, 그 뜻, 그리고 그 표현, 기호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석하시면서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라고 증명하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빡 오죠? 조금 애매한데? 그죠? 물론 이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증명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 좀 해볼게. 명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를 나한테 한번 증명해 달래요. 다음 명제가 참인 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명제에 따라서 조건 P와 조건 Q를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로운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0이 아닐 때,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 우리는 지금까지 는 0이다, 둘이 같다 라는 등식으로 표현된 문제는 많이 봤는데 0이 아니다, 같지 않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 건 많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증명할 때 특히 P이면 Q라는 이 명제 자체의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경우에는 이 명제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해서 결론은 대우가 참이니 그 명제도 참입니다 라고 접근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제 자체가 해석이 좀 힘들 때 그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돼요. 두 번째, 규律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律법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지?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는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게 규律법이야.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규律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문제 직접 풀어볼 거고요. 규律법은 예시 먼저 든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명제. 나는 남자. 참입니까? 네. 참이죠? 그럼 내가 남자인 걸 증명해달래. 어떻게 해야 돼? 막,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하냐? 내가 얘를 규律법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표현될 거야. 나는 결론이 뭐예요? 남자죠? 그럼 결론을 부정하세요. 뭡니까? 여자가 아니고. 여자이다. 여자가. 남자인 걸 부정해서 나는 여자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됐어요? 그럼 내가 여자니까 이따 우리 끝나고 연아 같이 화장실 갈래? 라고 하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저 새끼 도라이에요. 신고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제. 아니 왜 나 신고했어? 뭐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아니니까. 됐어요? 얘가 신고를 한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여자라는 거에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럼 결론은 뭔 거야? 나? 남자인 거야. 이게 규律법 증명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됐습니까? 이게 규律법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명제 자체를 보기 힘들 때, 그때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우를 보면서 대우가 참이니까 당연히 명제도 참일 거야. 그래서 대우를 보면서 증명하는 과정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습니다. 규律법.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할 때요, 결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명제의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 생기면 거봐 임마 틀렸네, 내가 맞네 해서 증명하는 거 우리는 규律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예시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律법 특히 여러분들 처음 들을 겁니다. 용어 모르겠으면 나는 남자이다로 하시면 돼요. 너는 여자이다로 가겠죠? 네. 자, 52번 유형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입니다.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래. 제곱한 게 홀수면 n도 홀수래요. 얘를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음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n이 그럼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홀수가 아니면 뭔데요? 짝수네요.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홀수가 아니니까 짝수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서 한번 이거 증명해 볼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곱이면 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다 라는 것보다 그냥 n이 짝수면 제곱이 짝수다라는 증명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니까 그래요. 제곱수를 놓는 것보다. 자, 생각해 볼게. n이 짝수라고 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n을 짝수니까 2의 배수 표현으로 쓰면 되겠죠? 2a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a는 어떤 애? 자연수죠. 그럼 a에 1이 오면 2, 2가 오면 4, 10이 오면 20. 짝수잖아 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n을 2a라고 놓으면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a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 4a제곱은 2에다가 2a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수에다가 지금 2를 곱했네요. 맞나요? 2의 배수겠죠?
그거 뭔데? 짝수잖아. 증명했죠? 끝. 따라서 이 대우가 참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빨간색. 그냥 선생님 홀수 짝수니까 제곱하면 당연히 짝수죠. 뭐 이거 갖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로 퉁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수학용어로 말해준다고. 수학용어로 말해준다고요. n이 2a면 n제곱은 4a 제곱이고 그럼 2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인 게 참이네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주어진 명제도 참인 거예요 라고 말해 주셔야 돼. 됐어요? 끝.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말해 주시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은 몇이다 이렇게 뜨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서술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 명제에 A,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또 증명해 달래요. 그럼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 어떻게 됩니까? A와 B가 모두 홀수면 그쵸? A 또는 B였으니까 A, B 모두 홀수이면 A, B 곱한 것도 홀수이다 라고 대우를 쓰고 이 대우가 맞는지 한번 내가 증명해 볼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자 A, B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를 내가 표현해 볼게. 아까 짝수는 뭐 2A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홀수 해놓고 거기다 A. 자 A는요 2m 마이너스 m은 자연수. 됐지? 자연수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4 넣어봐. 다 뭐 나와? 홀수 나오잖아. 2의 배수에서 1을 빼니까 다 홀수잖아. 짝수에서 1 빼면 다 홀수잖아. 인정? 오케이. 그럼 b를 뭐라고 놓을까? 2n 마이너스 마찬가지 n도 자연수. 됐어요? 그럼 a 대신에 B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둘 다 홀수인 거잖아. 자, 둘 다 홀수잖아. 자, 곱해봅니다. 그럼 A, B 곱한 건 어떻게 돼요? 2n-1하고 2n-를 곱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럼 전개하면 4mn 빼기 2m 빼기 2n 플러스 1이죠. 맞니? 맞니? 여기까지 돼요? 자, 마무리합니다. 2를 묶으면 2mn 빼기 m 빼기 n 플러스 1 봤어요? 곱한 거 표현 됩니까? 자 보세요. 이제 해석한다.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곱한 건 뭐야? 홀수인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 왜? 얘네 2를 곱했지? 그럼 여기 짝수죠? 거기에 1을 더했죠? 야 짝수에다 1 더하면 뭔데? 홀수잖아. 됐어? 그 말은 다시 A, B가 홀수이면 A, B 모두 홀수이면 A, B도 홀수네요. 그래서 다음 대우가 참이므로 됐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입니다 라고 복붙하시면 되겠죠. 끝. 자 보세요. 이번에는 자 보면 다음 명제가 명제 루트 플러스 1이 무리수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인 것을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뭐로 표현해달라고? 기류법으로 증명해달래. 그럼 기류법으로 증명하라는 얘기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낸 다음 거봐 임마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흐름대로 갑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대로 가서 루트 플러스 1이 무리수이다.
결론은 뭐야? 무리수라는 거죠.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무리수가 아닌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 무리수가 아니니까 누군 거야?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영어로 if. 됐습니까? 됐어요? if.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루트 2가 뭐래요? 무리수라고 했죠?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이죠? 문제에서 줬잖아, 무리수라고. 맞아요? 그러면 무리수에서 결론, 얘는 무리수에다가 1을 더한 표현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얘는 뭔데? 무리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루트 1 플러스 1이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한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가 됐다고 말하는 거지. 맞아? 그 말은 뭐야? 잠깐만, 둘이 더해서 유리수 나오려면 루트 2가 뭐여야 해? 유리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에서 준 가정이 잘못됐네요. 모순이 보이네요. 그럼 얘는 뭐야?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인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해설보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풀이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 자식. 이게 규律법 증명. 하나 더 봅니다. 줄일게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싸우지 마.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가 참임을 규律법으로 증명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규律법이니까 또 결론을 부정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명제에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죠.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는 건 하나만 양수거나 두 개만 양수거나 라는 표현이죠? 그럼 부정은 뭘까요? 둘 다 양수가 아니다. 됐죠? 그럼 0도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A, B 모두 양수가 아님 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A, B 모두 양수가 아니니까요. 내가 A라는 애를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B라는 애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라고 해볼게요. 근데 봐봐.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당연히 둘이 더한 것도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0보다 크다고 했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 새끼 또 이상한 얘기 했네. 그럼 결론은 뭐야? 다음 명제가 참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거봐, 틀렸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한 게 0보다 크면 A, B 중 적어도는 양보다 큰 걸 거야 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 규律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대표적인 예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0번 체크하고요, 유형 53번하고 요 사이에 요만큼 떠있죠? 요만큼 틈 떠있죠? 여기다가 씁니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무리수임을 규律법을 이용하여 증명합시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연습할 겁니다. 자, 봅니다. 규律법으로 증명할 거니까 이 결론은 뭐야? 무리수지.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유리수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if. 잠깐만, 유리수가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거지? 유리수는 도대체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까?
그럼 무리수는 뭔데요? 무한정이 무한이요? 0.99999도 무리수입니까?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죠? 무엇이 유리수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져 이제.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몇 가지의 개념들이 계속 튀어나와. 근데 어이씨 무슨 소리야? 하는 순간 그냥 어려워지는 거야. 배울 때마다 계속 익히시고요. 알려줄 때마다 계속 외우세요. 유리수는 무엇을 유리수라고 합니까? 기약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기약분수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유리수입니다. 셀 리자예요. 그래서 셀 수 있어요. 분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유리수야. 그게 안 되면 무리수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루트를 쓰든가 파이를 쓰든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리수 표현이야. 수 자체로 쓸 수 있으면 유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는요, 기약분수로 쓸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약분수가 뭔데?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두 수로 표현된 분수꼴을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하죠. 서로 약분이 안 되는 수. 기약, 약분이 끝난 분수.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 내가 지금부터 루트 2를 n분의 n이라고 분수 형태로 표현할게요. 유리수니까 상관없죠? 당연히 m하고 n은 서로 무슨 관계? 서로소인 정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가 양변을 제곱하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m제곱을 곱하면 2m제곱은 n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돼. 야, m제곱이 2m제곱이랑 같잖아. 2 곱하기 누구랑 같잖아. m제곱은 짝수니 홀수니? m제곱은 짝수니 홀수니? 짝수? 2 곱하기 몇이랑 같아? 2의 배수잖아요. 2의 배수잖아요. 그럼 m제곱은 뭐야? 짝수죠.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체리나 받아들이니? 2 곱하기 몇? 2의 배수잖아요. n제곱이. 2 곱하기 몇이랑 같아? 짝수겠죠? 그러면 n제곱이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n제곱이 짝수면 n은 어떤 애일까? 빨리 생각할게요. 제곱해서 짝수 나오는 숫자.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짝수. n도 짝수죠.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52번의 1번입니다. 52번의 1번이에요. 우리가 아까 증명을 해서 홀수, 제곱한 게 홀수면 홀수야. 그럼 거꾸로 대우를 생각해 볼게. 짝수면 제곱하면 짝수인 거야. 됐어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리라고 불러. 공리. 너무 뻔한 원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 공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겐 뻔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뻔한 걸로 할게요. 자, 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예요. 그러면 n이 짝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n을 2k라고 표현할게요. 당연히 k는 자연수죠. 짝수니까.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루트 2는 n분의 n 대신에 2k라고 쓸게요. 상관없죠? 또 마찬가지 양변 제곱합니다. 그러면 2는 m제곱분의 4k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넘어가면 2m제곱은 4k제곱이랑 같은 거고 2를 나눠주면 m제곱은 2k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잠깐만. m제곱은 2의 배수네. 그럼 m제곱이 짝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m도 짝수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입니까?
일단 적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적는 시간 드릴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문제일까? 분명히 처음에 우리 뭐라고 했어? M하고 N은 서로소라고 했죠. 그지? 근데 N이 짝수래. M도 짝수래. 야, 짝수니까 둘 다 2의 배수 아니냐? 그럼 둘 다 2로 약분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말을 풀어서 쓰면 M과 N이 모두 짝수이므로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죠. 아까 서로소라고 했는데 약분되잖아. 그럼 서로소 아니잖아.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라고 가정했는데 아니야, 무리수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1페이지에 절대 부등식 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부등식에 절대가 붙었어요. 아, 이름이 뭔가 세 보이죠? 응? 절대 부등식이야. 무슨 뜻일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순화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비슷한 표현은 우리 연전 배웠는데 뭐지?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를 선생님 그럼 이거 항부등식인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빠네 그런 애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항부등식인가요? 이러더라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니까 얘는 항부등식인가 봐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이름이 절대부등식이라고. 알았죠? 이름이 절대부등식, 항부등식이 아니고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성립합니다. 첫 번째,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는데 A라는 수가 B라는 수보다 더 크잖아? 그러면 무조건 A는 B보다 큽니다. 뭔 소리야? 아, 참. 당연한 얘기를 존나 진지하게 했어. 미친놈이야. A 빼기 B는 0보다 큽니다. 맞지 않아요? 아니, A가 B보다 크니까 당연히 빼면 0보다 크겠지. 그렇지 않아? 두 번째, A랑 B가 같으면 A 빼기 B는 0입니다. 무조건. A가 B보다 작으면 A 빼기 B는 0보다 작을 겁니다. 맞나요? 맞죠? 그럼 하나 더. A 빼기 B가 0보다 커. 그 말은 무슨 뜻? A가 B보다 크다는 거야. A 빼기 B가 0이면 A, B는 서로 같다는 거야.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는 거야. 절대부등식이에요. 첫 번째 표현이야. 그거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두 수의 대소비교법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부등식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성립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봐봐. 실수 A, B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들어봐. 잘 들어봐. A를 제곱하면 항상 어떻게 나올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 실수니까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항상 성립하는 거죠?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맞죠? 두 번째, A 플러스 B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A, B 실수 둘이 더해서 제곱을 했잖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하나 더. A 빼기 B를 완전 제곱해보면 0보다 어떨까요? 0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겠죠? 왜? 실수 제곱했으니까. 맞아? 이거를 풀어서 씁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얘 0보다 어떤 애라고? 항상 크거나 같은 애야. A, B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맞아?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도 마찬가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을 거야.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맞나요? 하나 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는 0보다 항상 어떨까? 커요. 어떻게 알아요? 네? 떼줄 게 없어서 0이 안 돼요. 어떻게 증명할래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거야. 0보다 커요? 맞아요. 0보다 크게 나와요. 음수는 안 나와요. 크거나 같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언급한 절대부등식들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죠? 네. 그럼 얘도 완전 제곱꼴로 바꿀게. 완전 제곱을 어떻게 바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B제곱이잖아. 4분의 1하고 4분의 3 4분의 4 맞아요? 요렇게 앞에 두 개 완전 제곱 바꿉니다. A 플러스 2분의 B 완전 제곱 더하기 여기는요 2분의 루트 3 B 완전 제곱으로 바꿀게요. 결론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실수를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어. 그럼 0보다 어떻게 나와? 크거나 같게 나오겠죠. 네. 결론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공리라고 부르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해돼. 선생님 여기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어떠한 수를 제곱했잖아요. 실수를 제곱했잖아. 실수를 제곱했잖아. 그래서 더했잖아.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뭐 둘 다 0이면 0일 거고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71페이지 71페이지에 있는 개념 1, 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 2, 3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그건 한번 쭉 교재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파트에서 이 절대부등식 자체가 중요한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인공은 한 페이지를 넘기면 나옵니다. 짜자잔. 복부, 복부호, 복부호, 동순, 복부호. 부호가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럴 땐 동순, 같은 순서를 읽으세요. 위쪽 부호를 읽었으면 위쪽 부호를 얘기해 주시고 아래쪽 부호 읽었으면 아래쪽 부호 읽어주세요 라는 게 복부호 동순이라는 표현이고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A 뿔마 B의 완전 제곱,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여러분 쓰는 게 복부호 동순이라는 표현을 써.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있는 플러스 부분을 읽잖아.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읽잖아. 그럼 여기도 위에 있는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얘를 읽으라는 얘기야. 부호가 두 개 써져 있을 때, 복수로 써져 있을 때. 그럼 밑에 거 읽으면 여기서도 밑에 거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식을 몇 개 써야 되는 게 두 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귀찮으니까 모양이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니까 이렇게 하나만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귀찮아서 나온 표현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72페이지로 가시면 오늘 배울 하이라이트가 보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뭐라고요? 좋습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플러스 자료 보이나요? 플러스 자료? 거기에 첫 번째 조합 평균 써져 있는데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사실 오늘의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입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축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일단 알고는 계십시다. 왜냐면 나중에 활용문제, 응용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옛날 사람이라 옛날 문제를 기억해. 내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산술평균이 뭘까요? 산수적으로 평균이 아우, 언제 쓰는데요? 표? 아우, 이럴 때 쓰죠. 너네 이번 시험 본 거 평균 몇 점 나왔어? 라고 할 때 평균 시험을 5과목 보면 5과목의 성적을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 그게 산술평균이야. 만약에 시험을 3과목 봤어. 그럼 몇 개를 더해서? 이 3개를 더해서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눠.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합의평균이라고 표현합니다. 더해서 나눈 거야. 더한 개수만큼.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럼 기하평균은 뭘까? 기하학적으로는 표현이 뭔데요?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까? 도형 아니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하는 그 기하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뭐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라는 표현 쓰는 거 본 적 있나요? 거기서 말하는 기하 표현이에요. 고배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배평균이라고 부르고요. 기하평균을 쓰게 되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2016년도에 우리 집 인터넷 속도가 10메가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20메가가 됐어요. 근데 2018년도 드디어 올해 광랜이 터졌습니다. 160메가가 됐어요. 갑자기? 자, 몇 배 커졌습니까? 2배. 몇 배 커졌어요? 이때 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지난 2년 동안 평균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몇 배씩 빨라졌다? 4배씩 빨라졌다. 됐나요? 평균적으로 4배 빨라져서 결론은 몇 배 된 거야? 16배 된 거잖아. 4배, 4배, 16배. 됐습니까? 1년에 4배씩 빨라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됨? 그럼 이때 우리가 이 4배라고 한, 평균적으로 빨라진 4배라고 한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배, 8배. 둘이 곱하면 몇이야? 16배죠. 이거에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수의 기하평균이라고 하면 뭐해?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돼. 제곱근 표현이에요. 만약에 세 개의 기하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세 개를 다 곱해서 루트 씌워요. 세제곱근을 구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죠? 네. 괜찮아요. 우리는 3개 곱하는 거 안 볼 거거든. 2개 곱한 것만 볼 겁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두 수를 기준으로 말하면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합의평균, 고배평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종류부터 아셔야 돼요. 그럼 이때 산술평균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평균이란 두 수가 있을 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우린 두 수의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럼 기하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값을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요. 이거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려드린 겁니다. 왜요? 하면 안 되지. 부연 설명은 여기서 다 했어요. 인터넷 속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문제, 산술평균이 클까? 기하평균이 클까? 산술? 어떻게 할까? 증명해 볼 수 있어? 할 수 있죠?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증명해? 빼보면 되죠. 둘이 뺐는데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야. 둘이 뺐는데 뒤에 게 크면, 둘이 뺐는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야. 됐어요? 둘이 빼서 양수 나오면 앞에 게 큰 거, 음수 나오면 뒤에 게 큰 거야. 그렇지 않아? 빼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럼 빼본다. 둘이 한번 빼볼게. 자, 누가 더 큰지 한번 궁금하니까 빼보자. 자, 뺍니다. 통분하겠죠?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ab. 자, 이거 분모 2로 넣어서 통분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증명해야 돼. 그럼 0보다 큰지 작은지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어? 아까 완전 제곱 바꾸는 거였죠. 완전 제곱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볼게요. a 맞죠? b를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럼 b 맞죠? 빼기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라고 볼게요. 루트 ab잖아. 맞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루트 a 플러스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죠. 이거잖아. 둘이 뺀 거의 완전 제곱이지. 그럼 0보다 어때? 큰 거지. 0 나올 수도 있어? 0 나올 수도 있어요? 있죠. 언제? 0일 때 a, b가 서로 같은 수면 0 되는 거잖아. a, b가 같을 땐 0이 될 수도 있어. 맞아? 그럼 결론. 어떠한 두 수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비교했을 때 산술평균이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됐습니까? 단, 같을 때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겠죠. 됐어요?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a라는 수를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썼죠. a, b를. 루트 안에 a를 쓰고 루트 안에 b를 썼지. 자, 루트 안에 음수 오면 돼, 안 돼? 그럼 허수니까 대소의 개념 자체가 없잖아.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없는 수인 거잖아. 그럼 a, b하고 a, b의 음수 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a, b가 누구일 때? 양수일 때. 그때만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갑니다. 산술기하평균의 관계.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단 등호는 같을 때는 a, b가 같은 수일 때 성립합니다. 그럼 a, b가 다른 수면 항상 산술평균이 큰 거야. 이게 산술기하평균의 관계. 절대부등식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무조건 성립해요. 양수라면. 근데 여기 하나 더. 이런 모양으로 계속 쓰려고 봤는데 분수 형태라서 조금 귀찮네. 뭐 할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게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입니다. 증명과정 여기까지. 산술평균이 뭔지 기하평균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혹시 어려우신 분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또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평균 도대체 언제 쓰는데 이딴 거를 무시 알려주고 난리야? 할 거 아니야 진영아. 진영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3 때 이런 문제 푼 적 있지. 상원이는 길이가 40m인 철망을 구해와서 닭장을 만들 겁니다. 물론 직사각형으로요. 이때 이 닭장 넓이의 최대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중3 때 한 적이 있어요.
아 물론 1학기 때도 한번 했을 겁니다. 이차함수 활용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풀지. 직사각형 일단 모양 그려. 딱 그려. 그럼 자 여기 길이가 x라고 할게요. 여기도 x가 되겠죠?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을 거야. 맞아? 네. 그럼 자 반 딱 잘라서 요 두 개 더하면 20이어야 되지? 여기가 20, 여기도 20 해서 40이니까. 맞아? 그럼 요 길이 몇인데? 그래 20 빼기 x야. 이걸 왜 모를 이유가 없잖아. 여기도 20 빼기 x야. 그 닭장 만든다 이거죠. 그럼 만드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네, x하고 20-x를 곱한 게 넓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넓이를 구하세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라고.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니까 표준형 바꾸겠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x 빼기 10의 완전 제곱. 제곱하면 100, 곱하면 마이너스 100이 생겼네. 플러스 100. 자 결론, 넓이의 최대값 몇이다? 100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중3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봐봐. 닭장을 만들 거야. 여기 길이를 x라고 할게. 여기 길이를 y라고 할게.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x, y 곱한 값. 이게 넓이잖아. 넓이의 최대만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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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맞아요? 그럼 문제. x 플러스 y가 몇입니까? 상원아, 내 문자에는 답도 안 하는 새끼가 몇입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인데요? 20이잖아요. 전체가 40이니까 둘이 더하면 20이잖아. 아까 그래서 여기 20 빼기 x라고 쓴 거잖아. 그렇지 않아? 아, 놓쳤어요? 이해 문제랑 같은 거예요. 아, 이 문제랑요? 같은 문제인데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요. 네, 네, 같은 문제예요. 다른 풀이법,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풀이법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괜찮니? 들었어요? x에 더하면 몇인데요? 20이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할 거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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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x하고 y는 닭장의 길이죠. 양수지.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문제. 같이 보여야 되는데 좁네. 아이씨. 오른쪽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x 플러스 y가 20이고 x, y의 최대를 구할 겁니다. 자, 집중합니다. 뿅. 20이라고 쓴 거예요. 20. 네. 20이고요. 네. 아, 이게 안 써졌네요. 네. 됐죠? 그럼 문제. a, b 대신에 x, y로 바꿔 쓸게. 그럼 봐봐. x 플러스 y는 2 루트 x, y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x, y 더한 게 몇이었어? 20이었죠? 2 루트 x, y. 그럼 2 나누면 10 루트 x, y. 자, 루트 x, y는 1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x, y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최대값 몇이에요? 100. 답이에요. 됐어? 이렇게 된다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꼼수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결론 산술기하 평균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들었어요? 이해돼요? 들었니? 괜찮니? 됐습니까? 이게 산술기하 평균.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 말 나왔을 때 마무리 조져보는 것까지 갑니다. 자, 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얘는 도대체 언제 쓰느냐?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쟤는 최시고 얘는 최대예요. 네? 위에 건 최소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더한 거는 보여요? 더한 거? AB 더한 거 보여요? AB 더한 거는 얘네들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더한 거의 최소값이 얘인 거지. 맞아? 거꾸로 곱한 거는 얘보다 작거나 같죠? 곱한 거의 최대값이 이쪽이 되겠죠? 물론 루트를 벗겨야 됩니다. 방금 닭장 문제처럼. 됐어요? 그래서 합의 최소와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주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접근을 많이 해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모든 것, everything.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다시 한번 쓱 보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대해서는 짧고 굵게 그리고 정확하게 딱 증명해드리고 외워 이 새끼야 라는 것까지만 얘기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줄어들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틀렸나? 아니야. 앞에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손톱 만지면 안 돼요. 뽑아버릴 거예요. 네. 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얘가 나오게 된 이유, 이거는 코시하고 슈바르츠라는 두 수학자 이름을 따서 나온 부등식이에요. 야, 수학자 두 놈의 머리를 맞대서 나온 거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무슨 원리인지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는 뭐 당연한 얘기였어. 그래서 누가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름도 없어요. 왜? 당연한 원리니까. 근데 산술기하 평균의 단점이 있어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산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절대 부등식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아닐까? 발견한 게 아닐까? 싶은 추측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왜 이래 이거?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보다.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에요. 왜 이런 관계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증명해 보면 됩니다. 자,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면 돼? 빼보면 돼요. 그래서 왼쪽 거 전개합니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 오른쪽 거 전개합니다.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둘이 빼볼게요. 그러면 없어지고 남은 거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가 되겠죠? 하하, 이거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네. 완전 제곱도 만들었지? 결론 완전 제곱했으니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그럼 결론은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을 겁니다. 단 등호 둘이 같을 때는 언제? 0일 때. 다시 말하면 ay랑 bx가 같을 때 성립할 거예요.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아마 얘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라는 느낌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요, 산술기하 평균, 아까 이런 얘기 했죠. 합의 최소, 곱의 최대가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그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지? 뭐지? 네, 됐죠? 여기까지. 왜 이러지? 네. 자, 볼게요. A하고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B 곱한 거랑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대소를 비교해라 무슨 뜻이죠?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돼? 빼봐. 둘이 빼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b를 한번 빼볼게. 빼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 양수, 그쵸?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 됐죠? 이렇게 얘기하자고. 오케이. 자, 다시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야, 이거 0보다 클까 작을까? 커요. 어떻게 알아?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표준형 바꿉니다. 이거 써드릴게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표준형 바꿉니다. a 빼기 2분의 b 완전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 b 완전 제곱. 됐습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럼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겠죠? 그럼 0 나올 때는 언젠데? 얘 0일 때. b가 몇이야? 0일 때. b가 0이니까 a도 몇일 때야? 0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등호는 a, b가 모두 다 0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까지 써주시면 야, 이 새끼 답진데?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뭔가 촉박한 느낌이 들죠? 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갈게요. 요 문제 하나만 볼 거고요. 자, 뒤로 가시면 56번 유형인가요? 55번이 있구나. 미안해요. 55번에 1번 볼게요. 쏘리 55번에 1번 봅니다. 미안합니다. 자, 1번 보실게요. 1번. A, B, C가 실수인데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 달래요. 자, 1번 보세요. 이거를 보자마자 나 이거 식 바꿀 줄 알아 하시는 분은 1학기 때 1단원을 잘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신 거야. 봤는데 이게 뭐였지? 본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 대충 한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분 손. 나 이 식 바꿀 수 있다. 변형할 수 있다. 다른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손. 이 새끼들 다 손 써놓고 보세요. 이거 그냥 쓱 보여드립니다. a 플러스 b 완전제곱, b 플러스 c 완전제곱, c 플러스 a 완전제곱의 2분의 1. 전개하면 a제곱이 2개니까 반 나눠서 a제곱 1개, b제곱 2개니까 반 나눠서 1개, c제곱도 2개니까 반 나눠서 1개, 플러스 2ab 반 나눠서 ab 하나, 플러스 2bc 마찬가지, 2ca 마찬가지. 됐잖아. 본 적 없다고? 있어요. 오케이. 귀찮니? 귀찮아? 진짜 너무한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는 0보다 어떨까? 크거나 같겠죠. 왜?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그지 않아? 그럼 0 나올 때도 있어? 언제?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가 그럼 뭐야? A, B, C 다 0일 때. 그럼 0이겠지 뭐. 끝. 증명한 거예요. 이 식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변형되는 과정만 4줄이죠? 네. 변형되는 과정만 4줄이지? 우리가 이거를 1단원에서 제대로 한번 봤으면 보자마자 바꿀 수 있어요, 사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맞아요, 내 잘못이에요. 오늘 세이버 숙제 28페이지까지입니다. 아니요. 팍팍 내드릴게요. 내 잘못입니다. 원래 24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18까지였고요. 28페이지까지입니다. 팍팍 내드릴게요, 이제. 내 잘못입니다. 됐습니다. 저희 잘못. 인정? 자, 그러면 유형 56으로 가요. 끝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 문제 보세요. x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잉. 자, 봐봐. 2x랑 5y 더한 게 20일 때 xy 뭐야? 곱한 거지. 네.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곱의 최대를 구하래. 산술기하 평균. 기하선. 아니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할 거라고요. 네. 네. 어떡하지?
자, 잠깐만요. 이거 모르니까 옆에다 써놓고. 자, 2x 플러스 5y 더한 값을 알고 있죠? 이때 우리는 곱한 거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죠? 자, 산술기하 평균 관계 한번 넣어볼게요. 2x랑 5y 더한 거 알아요? 그럼 a를 2x라고 b를 5y라고 할게. 공식에 넣습니다. 2x 플러스 5y는 크거나 같아 2 루트 둘이 곱한 값 10xy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몇인데? 문제에서 몇이랬어? 20이니까 약분하면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제곱하면 100 10xy인 거죠? 약분하면 xy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xy 최대값 몇인데? 10 답이에요. 와. 집중해. 두 번째. 다시. 곱한값이 12일 때 3x 더하기 2y의 뭘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합의 치수를 구해라. 아, 산술기하 평균이네. 자,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2y라는 애는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한 값 몇이야? 6xy. 맞아요? 근데 xy가 몇인지 알지? 12라면서. 맞니? 그럼 2 루트 6 곱하기 2인 거죠. 12니까. 그럼 6 루트 2니까 넘어가서 12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 3x랑 2y 더한 건 1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죠? 최소값 누군데? 됐어요? 됐습니까? 마지막 3x랑 x분의 12 더한 거의 최소죠? 합의 최소죠? 그럼 3x하고 x분의 12 더한 건 크거나 같지? 2 루트 3x랑 x분의 12 곱한 값 약분되네? 그럼 뭐야? 36이네? 6이네? 10이네? 최소값 몇이야? 답이야. 됐죠? 합의 최소와 곱의 제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시 뒤로 갈게요. 57번 유형.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아, 급해. 아니야, 봐야 돼. 빡치게 하지 마. 봐야 돼. 자, 1번 봅니다. x가 2보다 클 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x가 어떤 애는 2보다 크네. 더한 거의 최소값이죠. 합의 최소 구하랬지. 야, 뭐 하겠냐? 산술기하 평균. 정확하게 플레임 얘기해 주세요. 산술기하. 안소인데 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소은 플레임 얘기해 주세요. 안소은 은 오케이? 문제.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한 값. 자, 문제가 생겼죠?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 오른쪽에 있는 얘야. 몇인지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지? 네. 맞아? 조졌죠? 여기가 몇이라고 딱 나와야 응 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문제들처럼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 x가 계속 살아있잖아. 네. 그럼 x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곱해야 큰걸 넣어요. 약분을 시키면 되죠. 얘네들이 약분되게 창 만들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x가 써있고 여기는 x 빼기 2가 써있으니까 요 자리에 누가 오게 만들면 x 빼기 2가 오게 만들면 약분시켜서 정리할 수 있지. 그럼 x 빼기 2가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봤더니 정리가 안 돼. 다시 써. 잘 봐. 잘 보세요. 봐야 돼. 자, 원래 있던 식이 이거죠.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4잖아. 요 자리에 x 빼기 2가 오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에 x 빼기 2가 오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빼기 2를 딱 붙여줘. 그 다음 다시 플러스 1을 딱 붙여줘. 원래 있던 거랑 같은 식이야. 맞아? 이거를 쓸 때 요 둘이 묶어서 쓸게요.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2분의 4.
더하기 2 이렇게 쓸게요. 됐니? 네. 됐어? 얘는 원래 있던 위에 있는 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야? 이 전체의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니? 많이? 근데 우리는 이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한 다음에 2를 더해주면 전체의 최소값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해. 거기 2 더하면 전체의 최소값이잖아. 그렇지 않니? 내 말 들었니? 네. 이해됐니? 네. 안 됐니? 다시? 아, 한 번씩은. 네, 이해되세요. 조심해라. 네. 오래 살아야지. 저 빨간색 둘이 더한 거에 최소 구해볼게. 둘이 더한 거에 최소 구해볼게. 합의 최소.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한 값. 그럼 약분 딱딱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 루트 4니까 몇인 거야? 4인 거잖아. 맞아? 여기에 최소값이 4래. 거기에 2를 더하면 6. 최소값은 6이네요. A가 6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마지막 문제. 이때 뭘 구하래? 그때 뭘 구하래? X값 구하랬지. 우리 지금 보세요. 이 빨간색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이 4입니다. 그래서 2 더해서 전체 최소는 6이에요 라고 말했잖아. 이 빨간 거 둘이 더한 게 4입니다 라는 말은 산술기하 평균으로 쭉 내려가시면 결론 둘이 더한 거는 4입니다. 등호 읽은 거죠. 등호 읽은 거지. 둘이 더한 거는 4. 등호 읽은 거죠. 등호 언제 성립해? 갔을 때요. 둘이 같을 때. 맞아? 둘이 같을 때 그때가 최소값이고 그게 4인 거야. 됐어? 그럼 둘이 같을 때 x-2하고 x-2분의 4가 같을 때 그때 최소값이 된 거라고. 그럼 넘기면 x-2의 제곱이 4라는 거죠. 그럼 x-2는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x-2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제곱해서 4니까 넘어가서 x가 4일 수도 있고 x가 0일 수도 있는데 x는 몇입니까? 4. 그때 x값 b를 4라고 하자. 곱하면요? 24가 됐다고요. 뭐 기도하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참 믿음이 높네. 좋네. 됐죠?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뒤에 있는 유형 문제들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예요. 뒤에 있는 유형 문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산술기하 갖고서 한번 해보자 인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과제는 세이버 28페이지까지 아까 얘기해드렸죠? 세이버 28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시면 되는데 어머 지운 거 어디 갔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